2025년 링크드인 전략을 짜기 위해 보내주신 자료들을 저희가 정말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벤치마크 리포트부터 알고리즘 분석, 심지어 학술 논문까지 정말 다양했는데요. 이걸 다 보고 나니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링크드인은 더 이상 그냥 온라인 이력서 창고가 아니구나.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 생태계가 됐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관건은 이 복잡해진 판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빼고요. 지금 당장 링크드인에서 실제로 통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드릴게요. 어떤 콘텐츠가 알고리즘의 사랑을 받는지, 왜 회사 계정보다 직원 개인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리고 돈 쓰는 광고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한 실행 가능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그럼 가장 먼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숫자들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벤치마크 보고서를 보니까 2025년 상반기 링크드인 참여율이 8.3% 감소했다는 숫자가 가장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언뜻 보면 좀 안 좋은 신호 같기도 한데 동시에 2024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방이 더 넓어진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2025년 링크드인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내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죠. 아, 파티에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시끄러워진 거군요. 네, 딱 그거예요. 참여율이 소폭 감소한 건 그 때문이고, 그럼에도 전체 상호작용 수준이 높다는 건 여전히 파티는 아주 활발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설프게 아무거나 많이 올리는 양적 접근은 이건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질이고, 현재 노출 대비 평균 참여율인 5.20%를 넘기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진 겁니다. 5.20%라는 구체적인 기준점이 생겼네요. 그럼 그 기준을 넘어서기 위한 소위 말하는 치트키 같은 컨텐츠 형식이 데이터에 나타나 있나요? 자료를 보니 의외의 형식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넘겨보는 방식의 멀티 이미지 게시물이에요. 평균 참여율이 6.6%로 우리가 흔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영상이나 PDF 형식의 네이티브 문서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시사점이죠. 저도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단순히 이미지가 여러 장이라서가 아니라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옆으로 쓱쓱 넘겨보게 만드는 그 행동 자체에 알고리즘이 아주 높은 점수를 준다는 분석이잖아요. 맞아요. 마치 사용자가 나 이 콘텐츠에 시간 쓰고 있어 라고 직접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정확해요. 바로 그 체류 시간과 상호작용을 동시에 잡는 거예요. 복잡한 데이터나 긴 이야기를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소화하기 쉬운 단위로 쪼개서 한 장 한 장 넘겨보게 만들면서 스토리를 전달하는 거죠. 이제 링크드인에서 링크 하나 띡 던지거나 이미지 한 장 올리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는 왕은 멀티 이미지라는 건데 그럼 단순히 조화료를 넘어 더 많은 사람들의 피드에 내 게시물을 그냥 보여주는 것, 즉 노출 자체를 극대화하는 데는 또 다른 비밀병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의외의 결과였어요. 맞아요. 바로 설문, 즉 폴스 기능이죠. 참여율이 아니라 순수 노출수만 놓고 보면 다른 어떤 형식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훨씬 높아요. 네,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팔로워 10만 명 이상인 페이지에서 멀티 이미지 게시물이 평균 1만 회 노출될 때 설문은 무려 2만 8천 회 이상 노출됐어요. 와, 거의 3배 가까운 차이네요. 그렇죠. 왜 그런 걸까요? 사람들이 투표하는 거 그렇게 좋아해서 그런가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참여하는 데 드는 노력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아,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누군가 클릭해서 투표를 하면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일촌 네트워크 피드에 다시 도출될 가능성이 생겨요. 내 친구 아무개가 이 설문에 투표했습니다. 하고요. 아하.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바이럴 효과가 폭발하는 거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네트워크 효과를 뽑아내는 거군요. 다만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간략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같은 무의미한 질문으로 이 기능을 남용하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업계의 뜨거운 감자나 최신 트렌드에 대한 논쟁적인 질문을 던져야만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설문은 강력한 확성기이지만 그 확성기에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형식의 컨텐츠가 효과적인지는 알았으니 이제 그 컨텐츠의 운병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의 속을 좀 더 들여다보죠. 이런 형식들이 효과적인 이유가 결국 알고리즘의 보상을 받기 때문이잖아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링크드인 전문가 리처드 반더블럼의 연구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무섭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러셨어요? 아마 자연 노출, 그러니까 오르가닉 리치가 급격히 줄었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내가 올린 게시물을 내 팔로워 중에 고작 8에서 12%만 본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00명의 팔로워가 있어도 100명 남짓만 내 글을 본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게시물을 올리고 난 뒤 첫 90분이 그 게시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골든타임 규칙이었어요. 네. 모든 게시물에 90분짜리 오디션 시간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간 안에 얼마나 의미 있는 댓글이 달리고 공유가 일어나는지를 보고 알고리즘이 이 컨텐츠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가치가 있겠다. 혹은 이건 별로 인기가 없네? 그만 노출시켜야겠다. 라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초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알고리즘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기업 페이지의 자연 노출은 2에서 4%까지 떨어지면서 고전하고 있는데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그 해법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고 지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 개인의 게시물이 회사 공식 페이지보다 도달률이나 참여율이 6배에서 8배나 높다는 데이터가 있었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직원 홍보, 인플로이 애드버커시라는 개념이 이제 링크드인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 직원들을 회사의 가장 강력한 미디어 채널이자 홍보 대사로 만드는 전략이죠. 자료에 따르면 직원이 공유한 콘텐츠는 기업 채널이 직접 올린 것보다 8배나 높은 참여를 얻는다고 나와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B2B 의사결정자의 73%가 브랜드의 마케팅 자료보다 개인 전문가의 컨텐츠를 더 신뢰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잖아요. 이건 그냥 사람들이 로고보다는 사람 얼굴을 더 좋아한다는 감성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죠. 이건 신뢰의 문제예요. 사람들은 기업이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광고라고 인식하지만 업계 동료나 전문가가 하는 말은 정보나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요즘은 이런 직원 옹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전문 플랫폼까지 등장한 거고요. 단순 공유를 넘어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 라이브러리에서 직원들이 손쉽게 원클릭으로 공유하고 그 성과까지 분석해서 보상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좋아요 늘리기나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네, 그렇죠. 직원 옹호를 통해 얻은 잠재 고객은 전환율이 7배나 높고 꾸준히 컨텐츠를 공유하는 영업 담당자는 할당량을 초과 달성할 확률이 45%나 더 높다니. 이건 이제 마케팅팀만의 일이 아니라 영업과 채용까지 연결되는 전사적인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이제 직원 옹호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링크드인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통한 자연스러운 확산, 즉 자연 컨텐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케팅의 아주 고전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바로 그럼 돈을 쓰는 유료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죠. 이 주제에 대해 보내주신 알토대학교의 학술 연구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거의 역설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던데요. 네, 저도 그 연구 결과를 보고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핵심 결론은 이거예요. 링크드인에서 유료 광고는 자연 콘텐츠에 비해 사용자들에게 신뢰도가 현저히 낮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역시 광고는 신뢰도가 낮군요. 네, 사람들이 이거 광고네 라고 인지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게 되는 설득 지식 모델 이론이 실제로 증명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어요. 신뢰도는 낮은데 막상 참여, 그러니까 좋아요나 댓글 같은 거요? 아니면 클릭 의도에서는 자연 콘텐츠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사람들은 속으로 이거 못 믿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손가락은 좋아요나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른다는 거니까요.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그게 바로 플랫폼 사용의 맥락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링크드인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광고라는 걸 알아도 혹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일단 클릭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즉, 유료 광고가 깊은 신뢰를 쌓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단기적인 행동, 즉 상호작용이나 트래픽을 유도하는 데는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하는 거군요. 신뢰 구축은 자연 콘텐츠, 행동 유도는 유료 광고. 그런데 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 조항이 붙었잖아요. 네, 있었죠. 아무리 유료 광고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우리 제품 사세요 하는 식의 과도한 홍보성 메시지는 참여와 클릭 의도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돈을 쓰더라도 광고처럼 보이지 않게 가치 있는 정보나 인사이트를 담아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져요. 바로 보내주신 다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미래의 링크드인 전략, 즉 자연 콘텐츠와 유료 광고의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네요. 일단 자연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해서 어떤 메시지와 형식이 우리 타겟에게 가장 잘 통하는지 충분히 테스트한 뒤에 거기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검증된 우승자 콘텐츠에만 유료 광고 예산을 투입해서 특정 타겟 그룹에게 정밀하게 확산시키는 전략. 정말 스마트한 방법 같아요. 네, 이제는 무작정 광고를 돌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콘텐츠를 증폭시키는 스마트 부스팅이 대세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전략들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도구들, 즉 링크드인이 최근 기업 페이지를 위해 내놓은 새로운 기능들을 짚어보죠. 보내주신 한국어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던데요. 이 중에서 이건 무조건 써봐야 한다 하는 기능이 있다면 뭘까요? 단연 링크드인 뉴스레터를 꼽고 싶어요. 뉴스레터요? 네, 이건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업 페이지가 뉴스레터를 발행하면 링크드인이 페이지를 팔로워하는 모든 팔로워에게 아무개 페이지가 뉴스레터를 시작했습니다. 구독하시겠어요? 라는 알림을 보내줘요. 모든 팔로워에게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혜택이죠. 아까 자연 노출이 8에서 12%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걸 한 방에 뚫어버리는 기능이네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팔로워 15만 명을 보유한 기업이 뉴스레터를 시작하자마자 단 일주일 만에 구독자 2만 5천 명을 확보했다고 해요. 일주일 만에요? 네. 다른 어떤 채널에서도 불가능한 속도죠. 게다가 뉴스레터 콘텐츠는 구글에서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링크드인 플랫폼을 넘어서 외부 잠재 고객에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 외에 또 주목할 만한 소소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있나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기능인데 이제 기업 페이지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업의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 수 있게 됐어요. 정말요? 네, 이건 아주 큰 변화예요. 이제 브랜드가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업계의 중요한 대화에 직접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고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죠. 또 블로그 같은 외부 채널의 RSS 피드를 연동하면 게시물 초안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도 생겨서 콘텐츠 제작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월 $100 정도를 내야 하는 프리미엄 기업 페이지도 있던데 솔직히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링크드인의 수익 모델 중 하나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프리미엄 기능에는 페이지 상단에 데모 요청이나 웹사이트 방문 같은 맞춤형 콜투 액션, CTA 버튼을 달 수 있고 고객 추천글을 눈에 띄게 보여주거나 우리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팔로워 초대를 보내는 등의 기능이 포함돼요. 보내주신 자료의 조언은 아주 현실적이에요. 무작정 결제하지 말고 일단 30일 무료 체험판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비즈니스에 정말 실질적인 리드나 전환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링크드인 생태계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알고리즘의 규칙, 사람의 역할, 유료 광고와 자연 컨텐츠의 딜레마, 그리고 새로운 기능까지 정말 깊게 파고들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2025년 링크드인 전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정리한다면 무엇일까요? 제 생각엔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스토리텔러가 되라. 특히 여러 장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멀티 이미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필수 전략이에요. 네. 둘째, 당신의 챔피언을 찾아라. 당신의 가장 강력한 마케터는 바로 당신의 직원들입니다.
체계적인 직원 옹호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과학자가 되라. 자연 콘텐츠로 가설을 테스트하고 유료 광고로 검증된 결과를 정밀하게 확산시키는 하이브리드 접근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와, 스토리텔러, 챔피언, 과학자.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제가 받은 인상은 예전처럼 그냥 게시물 올리고 기도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인간적이면서도 동시에 훨씬 더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꾸준함이에요. 보내주신 가이드 중 하나를 보면 매일 포스팅하는 페이지는 주 1회 포스팅하는 페이지보다 팔로워 증가 속도가 무려 8배나 빠르다고 해요. 8배나요? 네, 그만큼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앞으로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알토대학교의 유료 광고 연구 자료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거기서 저희가 실황관계상 자세히 다루지 않은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사용자의 나이와 링크드인 컨텐츠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 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많아질수록 링크드인에서 보는 컨텐츠를 덜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링크드인에서 B2B 구매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들은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클릭이나 좋아요를 유도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진짜 신뢰를 얻기 위해 당신의 컨텐츠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